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아유, 혼자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방대한 이론 속에서 특히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막 등장하면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의 포스팅 하나를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정 질문 유형, 이걸 완벽히 이해하고요. 그 핵심 개념인 펠티의 효과를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블로그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부터 같이 보실까요?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기로는 1. 줄 효과, 2. 홀 효과, 3. 재백 효과, 그리고 4. 펠티의 효과가 나와 있네요. 언뜻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순간적으로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이 정확히 뭘 묻고 있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의 정답이 펠티의 효과입니다. 블로그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이 펠티의 효과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냥 같은 금속선에서는 이게 잘 안 일어나요. 둘째는 이 두 금속을 서로 딱 접합시켜야 합니다. 붙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 접합부에 전류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금속들이 딱 만나는 지점, 즉 접합부에서 열이 막 발생하거나 혹은 반대로 열을 흡수해서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펠티의 효과의 정의예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줄열 외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통 그냥 전선의 전류 흐르면 뜨거워지는 걸 줄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도선 전체가 저항 때문에 뜨거워지는 현상인데 펠티의 효과는 그것과는 다른 무한가가 추가로 그 접합부에서만 딱 일어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줄열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라면 어디서든 발생하는 열이죠. 구리선이든 니크롬선이든 상관없이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값, 여기에 비례해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류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열이 식거나 하진 않아요. 무조건 발열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전기 발열 현상이고요. 그런데 펠티의 효과는 다르다는 거죠. 블로그 설명을 보니까 전류 방향에 따라서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열을 흡수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그럼 스위치로 전류 방향만 딱 바꾸면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부분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차가웠던 다른 쪽은 또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냥 저항 발열 생각하면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펠티의 효과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줄열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방향성이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리면 한쪽 접합부는 뜨거워지고 다른 쪽 접합부는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전류 방향을 반대로 딱 바꾸면 뜨거워졌던 곳이 이번엔 차가워지고 차가웠던 곳이 뜨거워지는 식으로 이 열의 이동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뭐랄까, 열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막 퍼내는 작은 펌프처럼 작동한다고 할까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아하, 그냥 단순히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래서 한쪽은 뜨거워지고 다른 쪽은 차가워지는 거고요. 네, 그럼 왜 하필 서로 다른 금속이 만나는 그 접합부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원리가 궁금해지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블로그에서도 그 전자의 이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다른 금속은 내부적으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평균적인 에너지 상태나 자유롭게 움직이려는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물높이가 다른 두 개의 물탱크를 연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두면 전자가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강제로 전류, 즉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이 두 금속의 경계면, 즉 접합부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이때 전류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마치 좀 언덕을 넘어가는 것처럼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내리막길을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오히려 얻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소모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와야 하니까 접합부가 차가워지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접합부가 뜨거워지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전자가 그 두 금속 사이에 있는 어떤 에너지 턱 같은 걸 넘을 때 전류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를 뺏거나 내놓으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 말씀이시죠. 진짜 약간 고갯길 오르막 내리막 같네요. 서로 다른 금속이라는 조건이 바로 이 에너지 턱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군요. 아, 이 설명이 훨씬 와닿는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 다른 금속 경계면에서의 에너지 교환. 같은 금속이라면 이런 에너지 턱이 없거나 아주 작아서 펠티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이 에너지 교환이 전류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되게 신기한 효과, 그냥 시험 문제 풀 때만 딱 필요한 이론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디 쓰이는 데가 있나요? 아마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열전 소자 또는 열전 냉각기 이런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죠. 바로 이 펠티의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부품이에요. 아마 작고 조용한 냉장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호텔 객실에 있는 그런 미니바 냉장고나 와인셀러 혹은 차량용 소형 냉온장고 같은 곳에서 이미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압축기 없이 전기로만 작동하는 냉각 방식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캠핑 갈 때 쓰는 작은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냉온장고 있잖아요. 그 시거잭에 꽂으면 차갑게도 되고 스위치 딱 바꾸면 따뜻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펠티의 효과를 이용한 거였군요. 와. 아, 그리고 컴퓨터 좋아하는 분들은 그 CPU 온도 낮추려고 쓰는 고성능 쿨러 중에도 펠티의 소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전기를 딱 흘려주면 한쪽 면은 정말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반대쪽 면은 뜨거워지는 그런 네모난 세라믹 판 같은 부품. 그게 바로 펠티의 소재입니다. 물론 냉각 효율이 전통적인 냉매 압축 방식보다는 좀 낮다는 단점도 있긴 해요. 하지만 구조가 간단하고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고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고 또 전류 방향 전환으로 냉각이랑 가열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실제 응용 사례를 알아두시면 단순히 펠티의 효과라는 이름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이론이 실제 기술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그럼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 보기에는 펠티의 효과 말고 다른 효과들도 있었잖아요. 줄 효과, 홀 효과, 제백 효과. 이 친구들은 왜 답이 아닌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효과 시리즈 문제들은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오답 보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먼저 줄 효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금속이라던가 접합부라는 조건도 없고요. 방향성도 없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홀 효과, 홀 팩트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류와 자기장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이차, 그러니까 전압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건 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고요. 자기 센서 같은 데 응용되는 전혀 다른 원리죠. 따라서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남은 건 제백 효과인데 이건 이름도 펠티의 효과랑 좀 비슷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맞습니다. 제백 효과, 시백 에펙트는 펠티의 효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실제로 서로 역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펠티의 효과가 뭐였죠? 전류를 흘려서 접합부의 온도 차이, 즉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게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제백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서로 다른 금속의 양쪽 접합부의 온도 차이를 일부러 주면 그 결과로 전류, 정확히는 기전력, 즉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아하,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네요. 펠티에는 전류를 흘려서 온도 차이를 만드는 거고 제백은 온도 차이를 줘서 전기를 만드는 거. 와, 이렇게 정리하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이 발생 흡수되는 현상을 물었으니까 원인이 전류이고 결과가 열 현상인 펠티의 효과가 답이 되는 게 딱 맞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서는 각 효과의 정의,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금속이냐, 접합부냐, 자기장이 필요하냐 이런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펠티의 효과하고 제백 효과는 서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우니까요. 전류가 원인인가 아니면 온도 차이가 원인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백 효과는 온도 측정 센서, 우리가 흔히 열전대라고 부르는 거나 아니면 우주 탐사선처럼 특수한 환경에서의 발전 원리로 사용되기도 하죠. 자, 오늘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을 바탕으로 펠티의 효과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파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펠티의 효과를 설명하는 키워드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이게 필수 조건이고요. 둘째,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그 금속들이 만나는 접합부입니다. 셋째,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넷째, 그냥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은 열을 발생시키고 다른 쪽은 열을 흡수해서 차갑게 만든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주율 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방향성 있는 열 이동이라는 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냐고요? 이제 여러분이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두 종류 금속, 접합부, 전류 흘렸더니 열 발생 또는 흡수 이런 문구를 딱 보시면 망설임 없이 펠티의 효과 하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자신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좀 덧붙이자면 펠티의 효과는 본질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접합부에서 열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퍼내는 일종의 열 펌프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류 방향으로 냉각과 가열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는 이 독특한 특징 덕분에 컴프레서 없이도 소형 냉각 장치나 가열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의만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원리하고 응용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전기 기능사라는 목표를 향해서 혼자 열심히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그 여정에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펠티의 효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펠티 효과의 역현상으로 제백 효과를 언급했죠. 하나는 전기로 온도 차이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온도 차이로 전기를 만듭니다. 이 두 현상은 사실 열전 효과, 서머 일렉트릭 이펙트라는 좀 더 큰 우산 아래에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은 근본적으로 어떤 물리적 원리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왜 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뒤집히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펠티의 효과를 이해하신 김에 이와 짝을 이루는 제백 효과의 원리를 한 번 더 깊이 파고들어 보시고요.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고리가 뭔지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개별 효과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면 이 열전 현상 전체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